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제가 예외라고 생각해요. 난 예외야. 여러분 경쟁률 좋아하시죠? 뭐 응시했다면 경쟁률 나와. 근데 저는요, 무조건 5대5예요. 내가 되냐 안 되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략 20여 명 되시는데 이 사람들의 경쟁률 생각하지 마세요. 20명이 다 잘 될 수도 있고요. 2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그 댄서 했을 때 얘기 드리면 제가 그 처음에 백댄서 했을 때 뭐였냐면 여러분도 6학년 정도 되면 극기훈련 가잖아요. 이렇게 캠파이어를 해요. 근데 춤추는 친구들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여자애들이 오 하면서 좋아하고 막 누워있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데 춤은 못 추고 그래서 춤을 좀 춰볼까? 근데 TV를 틀었는데 이게 막 그 당시 비보이가 유행을 했거든요. 뭐 백덤블링 막 하는 거예요. 저걸 할 줄 알면 인기가 좀 많아질까? 해서 어디서 연습하지 하다가 학교 뒷문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 둘이랑 덤블링을 서로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덤블링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아무 생각 없이 덤블링만 연습했어요. 그렇게 3달 했거든요. 매일 비가 오나 진짜 비가 와도 했어요. 멋있잖아요. 제 눈에 그게 멋있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매일 왔어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매일 했어요. 매일. 아프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정신 차리면서.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동네에 약간 껄렁껄렁한 형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뭐하냐? 이러고 딱 하길래 멋있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딱 그랬죠. 이 덤블링만 하는데. 근데 그 형들이 되게 한심하게 보셨을 건데 이상한 놈이 3달 동안 맨날 그 길 가시는데 갈 때마다 있으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3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또 걸더라고요. 야, 너 춤이 좋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춤을 사랑한다고 했죠. 진심으로. 전 춤을 사랑합니다. 덤블링 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돌 거라고. 그래서 덤블링만 계속했죠. 근데 그 두 분이 저한테 춤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좋은 데 데려다 줄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초등학생 나치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런 건가 해서 친구 2명한테 갈까 말까 했는데 이 운명이죠. 이렇게 왠지 그 형들 2번째 보니까 약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막 염색하고 막 귀걸이 하니까 아이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처음으로 동네를 벗어나서 버스 타고 멀리 나갔어요. 그게 이태원이었는데 이태원까지 가가지고 가는데 언덕을 이렇게 삥 올라가요. 산동네 같이. 친구 한 명한테 넌 여기 있어. 내가 1시간 이내로 안 돌아오면 신고를 해라. 형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 그랬죠. 그래 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요. 거기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넌 들어오지 마. 그래도 내가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신고를 해라. 형들은 진짜 너무 어이없어 하는 그런 눈빛. 근데 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비트 소리가 팡팡팡팡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한 20몇 명 되는 댄서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2명이 막 춤을 추고 막 있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거기가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연습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놀러 갔던 곳이 말도 안 되는 장소였던 거죠. 그 형들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한 명이 백댄서였어요. 저도 그래요. 얼른 친구한테 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고 들어갔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형이 저를 데려간 형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 되게 특이한 애가 있다. 맨날 도는데 춤이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 형들이랑 누나들이 오더니 네가 그 소년이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뭔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고 있죠. 음악을 딱 틀어면서 야 춤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건 도는 건데. 그래서 그때 진짜 한 1분, 2분 동안 한 20분 돈 것 같아요. 계속 돌았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심장의 소리 들었어요. 엄청나게 그 긴장감과 설레임에 두근두근 되는 게 귀까지 들려요.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근데 막 실수도 하고 1분 딱 미치도록 돌았어요. 딱 그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와 멋있다 뭐 이렇게 막 와 너 잘 돈다 막 저는 그 장면을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감.
그 기쁨은 말도. 그러니까 그 카탈시스가 몰려오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막 너무 기쁘고 재밌는데 눈물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야, 다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너 나오라고. 여기 연습실 원하는 만큼 나오고 저기 있는 형들이 춤을 가르쳐 줄 거니까 배우라고. 진심으로 너무 그날 짜릿해요. 돌아오는데 와, 막 설명이 안 돼요. 그 제 친구 2명은 막 옆에서 와, 나도 돌걸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그 연습실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춤을 배우게 되고 긴 시간 동안 춤과의 싸움을 시작했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매트리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문제는 뭐냐? 신체적 조건이 안 따라줘. 일단 키가 안 자라. 그때 진짜 너무 키가 안 자라서 단장님이 저한테 너희 본이 다 작으시니?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어머니 키가 170이에요. 어머니가 170인데요? 넌 주워 왔나 보다 야. 그런 얘기 맨날 하니까. 근데 믿었죠. 엄마 나 언제 어른이 되나요? 이러면서 막 잘하겠지.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서 운동할 때 축구 안 하고 일부러 농구했어요. 키 자란다 그래가지고 막 쭉쭉 뻗어가면서 농구하고 안 자라는 거예요. 뭐 우유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자라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타임이라는 게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심지어 내 몸뚱 안에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문제랑 어려움하고 싸웠어요. 근데 나름 그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낙관적이 되더라고요. 크겠지. 클 거야. 그러면 키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키 없어도 백댄서가 됐을까 찾아보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지라는 생각했는데 안 돼? 그럼 되는 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요. 또 하나는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뭐냐면 백댄서라면 방송 출연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라고. 왜 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백댄서도요.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요즘 날라야 됐다. 정신 차려라. 공부 왜 안 하냐. 너무 답답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심지어 자퇴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공부에 뜻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곧잘 공부를 좀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한답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 너 공부 정시에 공부해라. 지금은 늦지 않아서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 재미를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공부는 재미가 아니야. 네 인생에 뭐 씨앗이야 막 이런 좋은 얘기인데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뜻이 춤에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백댄서 연습실 갔는데 거기에 나름 롤모델이라 불릴 만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공부 잘하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고대생이었거든요. 근데 한 얘기가 고대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당시 백댄서를 한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니까 사람들이 너 어렸을 때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칭찬해 주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노력으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죠. 롤모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감 선생님 찾아가지고 저 공부 잘하면 외출시켜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기준도 없는데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 정도 하면 될까요? 했더니 전교 10등? 이러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그때 전교 180 몇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10등은 너무 센데? 그랬더니 그럼 반에서 1등 하던가. 그게 그거죠. 반에서 1등이 전교 10등이지 뭐. 그래서 생각을 좀 하다가 역제안을 했어요. 저는 습관이 남의 제안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내 제안을 포함시켜 다시 드려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외출증 하나 주세요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감 선생님 패스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전교 10등 안에 들면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히 요만한 쪽지에 약서를 받고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5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말고사 하나 남았잖아요. 3달 정도 남았었는데 5, 6, 7월 3달 동안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막 들어왔으니까 공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교에서 각 반마다 1등하는 애들한테 너 뭘 잘해? 물어봤어요. 2반 가서 넌 뭘 잘해? 나 영어 잘하는데 영어 교과서 내라. 교과서 가져오고 넌 뭘 잘해? 수학 줘봐. 이런 식으로 잘하는 과목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져다가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 쓰면서 2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매일. 왜냐하면 빌렸다 갖다 주고 빌렸다 갖다 주고 해야 되니까 그게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벼락치기를 못해요. 그래서 왜? 쓰는 순간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기간에 그거 쓴 거 한 번만 더 봐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고 잠을 안 자는 애들은 시험 문제를 거의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는 애한테 바꿔달라고 하고 앞에 앉았더니 문제를 가르쳐줘요. 진짜 선생님이. 이거는 중요해. 중요하다 의미가 뭔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별표 3개를 쳐요. 별표 3개 이러면 치고. 심지어 선생님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로 나와요? 라는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옆에가. 나올 가능성이 60%야. 이러니까 애들이 또 별표 3개예요. 이거 다 찍어주네. 처음 알았어요. 맨날 뒤에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방식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잠도 줄였어요. 어쩔 수 없다. 인생의 승부처다. 그래서 나는 평생 패스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잠도 한 3시간 잤나? 정말 막 피곤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직감이 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결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만한 이제 중간 평가처럼 최종 성적표 나오기 전에 확인하는 성적표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꼬리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우리 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니네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반평균 1등을 했대요. 반평균 1등이. 그래서 애들이 우와 막 선생님 짜장면 싸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반에 전교 2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시선은 우리 반에 1등 하는 친구한테 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 친구는 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요. 왜냐면 자기가 전교 2등 한 줄 아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야 김세용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세중이가 전교 2등을 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도 떠올리고 하는데 전교 2등을 했어 하는 순간 애들이 원래의 나에 대한 평가를 하면 친구들이 뭐야 말도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우와 하면서 막 환호성을 막 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막 엉덩이 치고 머리 때리고 막 하면서 축하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 걸어 나가는데 눈물이 막 나니까 제 인생에서 2번째 짜릿한 카타르시스니까 울면서 걸어 나왔어요. 애들이 막 쳐주고 나중에 친구들이 한 얘기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나와 다른 모습. 맨 앞에 가서 앉아있고 막 공부하고 이동하면서 책 들고 가고 옆에 와서 물어보고 있고 야 오늘 뭐 했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 전교 2등 할 만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있구나. 난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나도 사람들 보잖아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고 돋보인 사람은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빛이 나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빛이 나려면 내 인생을 자신감 있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니까 뭘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어주는 기준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조차도. 저도 그 교원생이 패스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외출했죠. 남들은 생각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친척 중에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못 산 게 아니에요. 안 산 거예요. 왜? 모르니까. 사람은 암만큼 생활합니다. 암만큼.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기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